무규칙 이종 작가가 선택한 지똥나무. 박민규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결국 한 그루의 지똥나무만한 스트레스가 서로의 마음속에 자라나 버렸고 걷기야 서로가 어우러진 울창한 지똥나무의 숲이 형성되어 버렸다. 박민규의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은 독특하다. 프로야구 초창기 최하위 성적을 기록한 산미 슈퍼스타즈 스토리를 바탕으로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와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작가 특유의 톡톡 튀면서 유머스러운 문장과 행식으로 쓰여 있다. 인천에 사는 나는 엘리트 교복을 입고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는 아버지의 격려 속에 중학교에 입학한다. 그해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하면서 나는 친구 조성훈과 함께 산미 슈퍼스타즈 어린이 팬클럽에 가입한다. 그러나 산미는 1할 2푼 5리의 성률이라는 전무후무한 패배 기록을 세우고 머지않아 사라졌다. 산미 잠바를 입은 나는 다른 구단 어린이 회원들로부터 키득거리는 모욕을 당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은 사춘기 소년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 산미를 통해 프로 세계의 냉혹함을 체감한 나는 열심히 공부해 인루대에 합격했다. 인루대에 들어갔지만 정치에 불명예 이질감을 느꼈다. 나는 산미 슈퍼스타즈 팬으로 최하위라는 심리적 문신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생활이 겉돌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너무 따분하다. 그점 나는 홍대 앞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술을 좋아하는 2살 연상의 여대상을 사귄다. 그녀는 산미 슈퍼스타즈 얘기만 해주면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웃음을 터뜨리며 좋아했다. 둘은 술을 마시며 젊음을 탕진했다. 그 부분에 지똥나무가 나온다. 3월의 시작과 함께 나는 첫 발이 미끄러지듯 새 학기의 시작이 주는 쥐꼬리만한 스트레스를 조르바에게 털어놓았다. 그래서 그날은 조금 과하게 술을 마셨다. 그럴 수 있는 일이었고 물론 그녀와 함께였다. 다음 날엔 그녀가 졸업학기의 시작이 주는 쥐똥만한 스트레스를 나에게 털어놓았다. 이거야 원. 다음날 학교를 결석할 만큼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런 일들이 자꾸만 생겨났다. 나와 그녀에게 아무 일이 없으면 졸업아가 지매느리만한 스트레스를 털어놓고 마치 왈츠의 리듬처럼 그 다음날엔 졸업아의 친구가 지방울 만한 스트레스를 털어놓았다. 결국 한 그루의 쥐똥나무만한 스트레스가 서로의 마음속에 자라나 버렸고 급기야 서로가 어우러진 울창한 쥐똥나무의 숲이 형성되어 버렸다. 결국 그 해의 봄은 엉망진창이 되어갔다. 열매는 쥐똥처럼 생겼지만 꽃 한 개는 좋은 나무. 쥐똥나무는 이름이 재미있는 나무다. 쥐똥나무 열매를 보면 왜 이 같은 이름이 붙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가을에 달리는 둥근 열매의 색이나 모양, 크기까지 정말 쥐똥처럼 생겼다. 독특한 이름 때문에 한 번 들으면 쉽게 기억할 수 있다. 작가가 여러 나무 중 이 나무를 선택한 것도 아마 재미있는 이름 때문이었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검정알나무라고 부른다는데 북한 이름이 더 나은 것 같다. 좀 지저분한 나무 이름과 달리 봄에 피는 흰 꽃은 제법 아름답고 어느 날 향기도 아주 좋다. 5, 6월 유백색 꽃송이에서 나는 진한 향기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멈추게 할 정도다. 산에서도 볼 수 있지만 도심에서 울타리용으로 심은 이 나무를 흔히 볼 수 있다. 막 잘라도 다시 가지에서 싹이 잘 나오고 공해에도 강해 울타리용으로는 적격인 나무다. 박상진 경북대 명예교수는 궁글의 우리 나무에서 쥐똥나무는 자동차 매연에 찌들어버린 대도시의 도로와 소금 바람이 몰아치는 바닷가에서도 거뜬히 버팀으로 생울타리로 심기에 가장 적합하다며 아예 생울타리로 쓰기 위해 태어난 나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졸업 후 국내 최대 대기업에 취직하고 가정도 꾸렸다. 여느 대기업 직장인처럼 가정을 버려야 직장에서 살아남는다는 책을 읽으며 새벽 5시에 집을 나와 자정 무릎 들어가는 생활을 했다. 그러나 돌아온 곳은 IMF로 인한 실직에다 결혼 생활에 의미가 없다는 아내로부터의 이혼 통보였다. 1998년 그는 삼진 아웃을 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 다시 나타난 조성훈은
그에게 삼진아웃을 당한 것이 아니라 포부를 고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산미가 보여준 진짜 야구를 해보자면서 산미 슈퍼스타즈의 팬클럽을 결성하고 실제 야구단도 만든다. 삼진 프로 전지훈련을 다녀와 실제 경기도 하는데 그것은 치기 힘든 공은 치지 않고 잡기 힘든 공은 잡지 않는 야구였다. 예를 들면 외야수, 프로토스는 야구공을 찾다가 발견한 노란 들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공을 던지지 않는 식이다. 나는 다시 취직했지만 하루 6시간만 일하는 나의 삶을 확보할 수 있는 직장이었다. 스포츠를 통한 인생론, 탁월한 무규칙 이종 작가, 이 소설에서 일극거리는 프로야구와 삶을 대비시키는 스포츠를 통한 인생론이다. 산미가 프로야구의 세계에서 꼴찌를 도맡다 하면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산 이유는 무엇일까? 산미 선수들도 안타를 칠 만큼 치고 도루도 하고 가끔 홈런도 쳤다. 그런데도 형편없는 성적을 기록한 것은 산미가 평범한 야구를 했다는 것, 즉 프로의 야구가 아니었다는 점 때문이라고 작가는 보고 있다. 작가는 프로야구 원년의 종합팀 순위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6위 산미 슈퍼스타즈 평범한 삶, 5위 롯데 자이언츠 꽤 노력한 삶, 4위 롯데 타이거즈 무진 잘 노력한 삶, 3위 MBC 청룡 눈코 뜰 새 없이 노력한 삶, 2위 삼성 라이온즈 지랄에 가까울 정도로 노력한 삶, 1위 오비 베어스 결국 허리가 부러져 못 일어날 만큼 노력한 삶. 프로의 세계에서는 평범하게 살면 치욕을 겪고 꽤 노력해도 마찬가지고 무작정 눈코 뜰 새 없이 노력해야 중간인 3, 4위 정도로 하는 것이고 허리가 부러져 못 일어날 만큼 노력해야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1982년 22연승을 기록한 오비의 선발 투수 박철수는 허리 부상으로 다음에 저조한 성적을 내지 않았는가. 작가는 이렇게 분석하면서 무한 경쟁시대, 경쟁력 강함을 들리는 시대에는 필요 이상으로 바쁘고 필요 이상으로 일하는 세계에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요즘 말로 하면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것 같다. 작가 박민규는 1968년 울산에서 태어나 중앙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2003년 지구 영혼 전설로 문학동네 신인작가상,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으로 한겨레 문학상을 한꺼번에 받으며 등단했다. 또 단편 건초로 2009년 황순응 문학상 단편 아침의 문으로 2010년 이상 문학상을 받았고 소설집 카스테라, 장편 핑퐁,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너 등을 냈다. 박민규에 따라 붙는 것이 무규칙 이종작가라는 수식어다. 문학평론가 김형중 씨는 2010년 작가세계 거울호에서 박민규 소설이 대중적으로나 평단에서나 지지와 인기를 한몸에 누리는 것은 염세와 편집점과 합의문화와의 장려 행단, 그리고 유머가 결합된 특유의 이종격투기적 글쓰기 덕분이라고 했다. 이종격투기적 글쓰기는 그랬거나 말거나 나 원참 같은 냉소적인 표현들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갑작스러운 줄바꾸기 같은 독특한 형식 등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책을 읽으면 이런 글쓰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난감했다. 다만 그의 다소 가볍고 건방져 보이는 글을 읽고 나면 애잔함이 남고 이 시대 모순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은 동의할 수 있다. 또 그의 소설은 한번 잡으면 계속 읽게 만드는 허비능도 좋은 편이었다. 작가의 이런 장점들 때문에 문단의 호평과 고정 독자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2003년 화려하게 등단하기 전까지 그에게도 긴 루저 시절이 있었던 것 같다. 그는 2005년 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썼던 30편의 단편을 신춘문예에 잃어버렸는데 예심을 통과한 것은 카스테라 뿐이었다며, 그런데 등단하고 나니까 신춘문예에 떨어진 작품들이 주요 문학상 후보작에 올랐다. 세상의 시스템은 그렇게 돌아갈 뿐이다 라고 말했다. 점잖게 표현했지만 세상에 대한 큰 야유처럼 들렸다. 집동나무, 화살나무, 해양목, 주목, 생울타리로 쓰는 나무들. 집동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생울타리로 가장 많이 심는 나무다. 사철나무, 화살나무, 해양목, 탱자나무, 눈주목 등도 생울타리로 많이 쓰는 나무다.
사철나무는 주로 남부지방에서 자라지만 요즘에 서울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꽃은 6월, 7월에 연한 노란빛을 띤 녹색으로 피고 10월, 12월에 붉은 열매가 달린다. 달걀 모양의 잎은 가죽처럼 두껍고 반질반질 눈이 난다. 화살나무는 줄기에 2줄에서 4줄의 크르크질 날개가 달려있어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나무 이름은 이 날개가 화살에 붙이는 날개 모양 같다고 붙인 것이다. 가을에 진한 붉은 빛으로 물드는 단풍도 아름답다.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화살나무를 조밀하게 심어 울타리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해양목도 울타리 또는 조경용으로 흔히 쓰이는 나무다. 특히 어중간한 빈틀을 녹색으로 가득 채우거나 낮은 울타리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한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1년 내내 푸른 잎을 달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 해양목 열매 하나는 부엉이 3마리가 들어있다. 해양목 열매가 익으면 3갈래로 갈라지는데 각각 갈래의 모양이나 색깔이 영락 없는 부엉이처럼 생겼다. 해양목은 원래 야생에서 크는 나무다. 서울대 입구 쪽에서 가나산을 오르다 보면 제법 큰 자생 해양목 숲을 볼 수 있다. 해양목의 별명은 도장나무다. 자라는 속도가 더딘 대신 목재 조직이 아주 치밀해 섬세한 가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목 중에서 누운 형태로 자라는 눈주목도 생울타리로 많이 쓰인다.